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에서 사실은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 강남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. 아무튼 그래도 그때는 박원순 시장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서울에서도 에너지 협동조합이 한 10개 정도가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게 오세훈 시장을 들어서서는 일제히 공공부지를 갖다가 접근이 안 돼요. 저희가 접근이 안 되고 그런 제도는 안 하겠다. 그리고 뭐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싼 비용으로 융자해 주거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졌고 그 엔지니어링 공제보험 만들거나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빠졌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저도 이제 그 연합회 이제 이사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도 개선 쪽으로 조금 치중을 합니다. 왜냐면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일정 정도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한 500km 정도까지가 돼야지 이게 상근자가 그래도 한 명 정도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지역하고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이렇게 안산처럼 커질 수도 있고 광주에 있는 조합처럼 커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그 500km까지 가는 데 있어서가 너무나 힘이 들고 그 노하우들이 전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연합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제도 개선을 같이 해왔고요. 근데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지금 그 에너지에 대한 그 입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그래도 소규모 공공부지나 소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전도 그래도 100km 이하는 일정 우선으로 접속을 해주거나 이 그 접속하는 비용을 갖다가 그래도 저렴하게 그걸 책정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. 다 없어졌고 요즘은 뭐 100km짜리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게 넘치면 그거부터 자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또 그 발전소에 저기 추가해야 되는 설비도 늘어나는 형태라서 그러니까 소규모가 아무튼 굉장히 안 좋아지는 여건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시아오 같은 큰 사업을 하시는 쪽에 치중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연합회가 그래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뭐 6차 산업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쪽에다 치중을 하는 입장이고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에너지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탄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이제 갑자기 많이 커지셔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조금 뭐 소통도 하면서 이제 좀 좋은 방향을 갖다 같이 모색을 했는데 이게 막연히 커지셨더라고요. 커지셨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저기 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이제 저기 사회적 경제 쪽이나 사회 투자 쪽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방향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 자리를 빌려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줍시다 하고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도 저기 협동조합 1000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가 한 600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시민 참여형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이제 또 많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농촌에 저기 단위로 생긴 뭐 마을 단위로 생긴 협동조합이에요. 이거는 이제 관에서 세워놨다가 사실은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까지 못하는 경우들이 지역 마을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 본인들의 동네에서 유효부지를 활용해서 발전소를 짓게 한다면 에너지 협동조합 1000개의 목표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으로의 방향성이 사실은 문제인 것 같고요. 요즘은 아무튼 이게 저는 이제 해보니까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단위를 갖다가 예전에는 그게 지역을 중심으로 그거를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뭐 에너지나 의료 사업이나 이렇게 개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한 투자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기본적인 인프라나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좀 개별 기업들이 건강하게 좀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연합회는 이런 목적으로서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정책 연구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오늘 뭐 기후 솔루션도 오신다라고 하고 했는데 이게 또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되게 이게
저기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고 이제 또 그쪽은 연구는 연구대로 따로 나가서 사실은 시급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나오지를 못하고 이제 뭐 한전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느끼는 감이 한전의 그 에코티 계산하고 저희하고는 항상 이게 갭이 한 30% 이상이 되더라고요. 한전뿐만 아니고 에너지 경제연구원 뭐 이런 데에서가 근데 이제 항상 그거는 전체 평균을 내니까 아까 뭐 저기 16%뭐 9% 이렇게 수익률을 바라보는 게 저희 수준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. 뭐 잘하면 9%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기 안산처럼 큰 데는 뭐 15%까지 나오지만은 뭐 조금 소규모 중간 정도의 규모에서는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아까 20kg를 안산시만 묶어도 200메가가 되는 것처럼 그거를 묶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사실은 조금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60Hz랑 저희 연합회가 가진 발전소들을 공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60Hz의 기존 프로그램에다가 이걸 이제 저희한테 맞게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은 한 10메가 정도가 연결이 돼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를 통해서 한 20메가, 30메가 이거가 가면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튼 1단계는 겨우 경기도 사경원에서 이제 비용을 갖다가 좀 끌어와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아무튼 그런 단계입니다. 그래서 이제 더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조금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개별적인 발전소도 중요하고 큰 것도 해야 되지만 작은 것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제 통합 모니터링을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신산업 쪽에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준비 단계인데 그 부분에 좀 해주셨으면 하고 어떻게 좀 바람직하게 할 건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는 이제 입찰이나 아니면 이제 개발 이런 쪽으로 전략 가격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이거 연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저기 지역에서의 그런 단체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연대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지자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시접 예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이게 자본이 건전하게 투자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신협하고 이제 저기 작년에 이제 MOU도 맺었고 그런데 이제 생각만큼 또 이게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모든 일반 시민이 그렇게 좀 쉽게 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예적금을 갖다 좀 출시를 하기를 원했는데 예전에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예적금 출시는 사실은 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조합도 사실은 저희가 이게 그 1단계 지나서 2단계, 3단계 되면 보험료를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가 이게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고요. 그 사회가치 연대기금하고 이제 저희 회원들 자립기금 사업들을 한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서 이렇게 소규모에 대한 조금 투자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제 연합회랑 같이 가고 또 이제 같이들 생태계 안에서 해서 저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재생에너지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후에 이제 저기 김병규 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로 해서 이렇게 한 100여 개의 조합들이 많이 성장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더 빨리 치고 나가서 괜찮은 조합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전력망 때문에 뭐 차단한다 이런 또 새로운 위기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여기 그런 플랫폼을 갖다가 조금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저기 모이신 분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뭐 아리백 거래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소규모들이 모여서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에너지 협동조합 처음에 할 때 그 조합원 모일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내가 쓰는 전기를 내가 선택하고 싶다.
우리도 녹색 전기를 쓰고 싶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형편에는 아직 그 제도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그런 것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고 일정 정도 그것이 생태계로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의 수용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시민들이 개인이 내가 쓰는 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그런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아무튼 저도 한 13년 에너지 협동조합 해보고 나니까 에너지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개별 협동조합으로는 되게 미약하지만 연합해서 이제 모여서 같이들 갈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러면 아까 회장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에너지의 그 방향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방향이나 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에너지 협동조합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